호주를 정조준한 국산 보병 전투차 AS-21 레드백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하나디펜스가 개발해 호주 시장을 노리고 있는 보병 전투차 레드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방부인데요. 화력에 미친듯이 집착해서 붙은 별명으로 군의 규모에 비해 포병 전력이 기형적으로 발달해 있죠. 그것도 단순히 국내를 기준으로 많은 정도가 아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기갑 장비와 포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무기로는 한국의 자부심인 K9 자주포와 3.5세대 전차인 K2 흑표 등이 있죠. 두 무기 모두 수출에도 성공하며 굉장히 잘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호주의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노리고 있는 신형 국산 기갑 장비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방산업체인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레드백 보병 장갑차입니다. 도대체 한화디펜스가 어떻게 호주의 장갑차 사업을 넘보고 있는 걸까요? 잠시 호주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호주 육군은 최근까지 M113 장갑차를 운용했는데요. M113은 미국이 1960년대에 배치한 장갑차로 베트남전에서 활약하며 자유진영 장갑차 중 가장 많이 팔린 무기가 되었습니다. 호주 역시 미국의 최우방국으로서 1960년대부터 M113을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60년간 이 장갑차를 개조해가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든 장갑차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노후되고 타국의 군사력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죠. 언제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를 사용할 순 없습니다. 그렇게 호주 육군은 대대적인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랜드 400이라 불리는 사업으로 15년간 611대의 군용 차량을 인도하며 향후 30년간 유지 관리 및 지원을 하게 되는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의 도입 사업이죠. 랜드 400 사업은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2단계에서는 차륜형 장갑차 211대를 도입하고 3단계에서는 궤도형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고 4단계에서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중 현재는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호주 육군의 엄청난 이벤트이다 보니 쟁쟁한 작품들이 많이 뛰어들었는데요. 영국의 신형 장갑차인 에이젝스, 조금 오래되었지만 현대적으로 개량한 스웨덴의 CV-90-235,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 2대 장갑차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는데 하나는 자동차를 기깔나게 잘 만드는 독일의 KF-41 링스와 나머지 한 대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레드백입니다. 저 쟁쟁한 경쟁작을 제치고 독일의 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죠. 레드백은 우리나라의 주력 보병 전투차인 K21을 바탕으로 만든 장갑차인데요. K21은 우리나라 육군 기계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로 전장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력을 수송하며 막강한 화력으로 적을 파괴할 수 있는 우리 육군의 전천후 장비입니다. 그리고 레드백은 이 K21의 기술을 가지고 호주의 전장 환경에 맞춰 현대적으로 개발한 장비이죠. 레드백이 K21의 파생형이라고 말하기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명칭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K에서 호주를 의미하는 AS로 바꾼 AS-21입니다. 레드백이라는 이름은 호주에 서식하는 강력한 독거미, 붉은 등 과부거미의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독성이 무려 우리나라 장수말벌의 4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름을 얻은 AS-21의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AS-21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7.7m이며 중량은 42톤인데요. 탑승 인원은 차량 운용 인원 3명 외에 8명의 병력이 탑승 가능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65km, 주행거리는 520km입니다. 주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를 탑재했으며 부무장으로 12.7mm 중기관총 한정과 7.62mm 동축 기관총 한정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 2발 탑재됩니다. 엔진은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MT-881을 달고 있죠. 그럼 레드백이 어떻게 이 쟁쟁한 경쟁작들을 물리치고 독일의 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에 들 수 있었는지 레드백의 성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을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느 보병 전투차와 마찬가지로 주포를 장착한 포탑을 달고 있고 하부는 궤도형 차체로 이루어져 있죠. 포탑에는 레드백의 강력한 무장들과 최첨단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우선 차체 사방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주변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을 조종하는 내부 병력의 헬멧엔 밖의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아이언 비전 기능이 있습니다. 교전 시 내부 병력들이 위험하게 머리를 내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수나 전차장의 시선으로 표적을 설정하는 기능도 있고 적의 공격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는데요. 아군의 지휘 통제소와 보병, 장갑차, 전차, 헬기와 연결되어 전장에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풀옵션
옵션이라 할 수 있죠. 다음은 차체입니다. 레드백은 궤도형 차체를 가진 장갑차인데요. 하지만 보통의 궤도형 차량과는 조금 다른데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궤도의 장점은 우선 금속보다 훨씬 가벼우며 소음 발생도 훨씬 줄어듭니다. 또 차량의 속도 역시 금속으로 된 궤도보다 빨라지고 차체의 수명도 길어지며 유지비용 부분에서도 유리합니다. 금속보다 고무 궤도의 장점이 훨씬 많다 보니 현대 궤도형 차량의 트렌드 자체가 금속에서 고무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죠. 그럼 궁금한 게 왜 지금까지는 금속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기술력의 한계로 무거운 차량을 고무로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 군용 차량에도 고무를 쓸 수 있게 되면서 현대의 많은 기갑 장비가 고무 궤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궤도가 끊어지는 등의 문제 상황은 남아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역시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레드백 이야기로 돌아오면 차체의 또 다른 장점은 뛰어난 현수 장치인데요. 애초에 레드백의 원형인 K21은 험지 극복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에 걸맞게 산과 강을 가리지 않고 보병을 전장으로 데려다주죠. 레드백 역시 K21의 현수 장치를 가져오며 뛰어난 험지 극복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차체에 들어가는 엔진도 엄청난데요. K21에 들어가는 750마력의 엔진보다 훨씬 좋은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자부심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MT881 파워팩으로 무려 1000마력에 달하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 덕분에 레드백의 크기와 중량을 더 키울 수 있었죠. 이렇게 커진 중량은 레드백의 방호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의 K21은 정면 장갑 기준 30mm 포탄을 막을 수 있고 측면 장갑은 14.5mm 총탄까지만 방어할 수 있는데 레드백은 정면 측면 할 것 없이 모두 30mm 포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차와의 교전까진 힘들겠지만 보병 전투차라는 것을 감안하면 괴물 같은 방호력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제 레드백의 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0mm 기관포를 주포로 탑재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포탄은 텅스텐탄이지만 적이 참호나 은폐물에 숨어있는 경우 공중 폭발탄을 사용해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와 같은 곳을 조준하는 7.62mm 동축 기관총을 한정 장착했습니다. 보병과의 전투에서 굳이 기관포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포탄을 낭비하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죠. 또 병력이 장갑차 내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12.7mm 리모트 컨트롤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방호력도 상당한데 병력이 외부로 나올 필요도 없으니 레드백에 탑승한 인원은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에이 그래도 대전차 미사일이나 전차랑 맞붙으면 끝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허점을 남겨두었다면 애초에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후방부가 겨우 이 정도 무장으로 만족할 리도 없죠. 레드백은 우선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한 능동 방어 체계인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를 장착했습니다. 적의 공격에 내부 인원이 반응할 필요 없이 알아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대전차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사거리 4km의 이스라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했는데 이는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한 4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적 전차의 반응 장갑도 효과적으로 뚫어낼 수 있도록 탄두가 텐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텐덤형이란 탄두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선두 탄두가 반응 장갑과 함께 터지면 메인인 후속 탄두가 적을 직접 때리는 형태입니다. 레드백이 적 전차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을 발견한다면 전차와의 교전에서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mm 다기능 연막탄을 8발 장착할 수 있죠. 레드백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뛰어난 현지화입니다. 특히 포탑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맡았으며 최종 조립은 호주의 EOS사가 담당해 호주에 딱 맞게 개발했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장갑차지만 채택된다면 호주에서 생산되어 호주군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현재 레드백은 총 3대의 시제 차량이 제작되어 호주 육군의 테스트를 거치는 중인데요. 우리군 역시 레드백에 대한 호주군의 테스트가 끝나면 한 대의 시제 차량을 이용해 시범 운용을 거친다고 합니다. 레드백이 이렇게 뛰어난 건 알겠는데 그럼 레드백의 경쟁작인 링스는 어떨까요? 링스는 독일의 라인메탈사에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독일의 기술은 사실 말해봐야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호주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이었던 랜드 400 2단계에서는 라인메탈사의 복서가 채택되었을 정도로 기술도 검증되어 있으며 이번 링스는 최대 12명의 병력을 태우고 중량 역시 레드백보다 2톤가량 무거운 44톤이지만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는 등 성능이 준수한 편입니다. 이제 랜드 400 3단계 사업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마 2021년 말에서 2022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과연 레드백은 쟁쟁한 경쟁작을 제치고 호주 육군의 발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장 환경에 맞게 개량한다면 우리군 역시 레드백을
장갑차를 새로운 발로 사용하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디펜스와 레드백에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방산업체 하나 디펜스가 개발해 수출을 노리고 있는 보병 장갑차 AS21 레드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